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차트키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 가져왔는데요. 자, 지금 6월 29일 지금 오전 1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차트 상황부터 솔직하게 짚고 갑니다. 자, 이더리움 지금 약 1.5 부근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약 25%가량 빠졌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 4.9K 대비로는 한참 아래인 자리입니다. 자, 지난주 매도세에서 대형 코인 중 가장 크게 밀린 게 이더였죠. 자, 이동평균선을 모두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도 약세고 지금 RSI 33 구간으로 내려와서 과매도권은 아니지만 약세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RSI라는 건 지금 0에서 100까지 과열 그리고 침체를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0 아래면 과매도라는 거죠. 자, 추가 지표들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자, 볼린저 밴드가 확실하게 좁아지는 흐름들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밴드 자체에서 확장이 살짝 나왔는데 자, 아직 완벽하게 캔들이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움직임입니다. 자, 위로는 여전히 단기, 장기 이평선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매물대 벽, 즉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항상 알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뒤에서 설명드릴 이 모건 스탠리의 ETF 호재가 나왔는데도 가격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지선은 230만 원 부근, 위로는 250만 원, 그리고 21선 265만 원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추세를 돌리려면 이 저항들을 다시 돌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더의 진짜 호재를 짚어드리되 왜 가격이 못 따라가는지 거시까지 같이 보면서 추격은 자제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더 자체에 붙어 있는 내용들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관련 호재들이 살아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시면 모건 스탠리 스테이킹형 현물 이더리움 ETF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핵심 호재는 이 월가 대형은행의 진입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지금 SEC에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현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현물 ETF라는 건 여러분들 실제 자산을 담아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라는 걸 말하고요. 자, 이름은 모건 스탠리 이더리움 트러스트, 티커는 MSSE로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에 상장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로 수수료가 0.14%로 블랙록의 스테이킹 이더 상품 0.25%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자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보유한 이더의 일부를 스테이킹을 해서 나오는 수익의 약 95%를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스테이킹은 코인을 네트워크에 맡기고 자, 이자처럼 보상을 받는 거, 그러니까 예금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스테이킹을 하면 그 이더가 검증자에 묶여서 시중 유통량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즉, 매수 수요이자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동시에 생기는 거죠. 자, 커스터디는 BNI 멜론과 코인베이스가 맡고 있고요. 자, 모건 스탠리는 이미 비트코인 ETF와 솔라나 ETF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 트레이드에서 직접 코인 거래도 시작해서 1년 만에 남의 상품을 추천하던 데서 자체 코인 상품을 풀세트로 만드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여기서 구조적인 강점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규제 당국이 3월에 스테이킹 보상을 증권이 아니라고 정리를 하면서 스테이킹 ETF 길이 열렸고요. 자, 이미 그레이스케일 블랙록의 스테이킹 이더 ETF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거래소에 있는 이더 물량은 단연 최저로 줄었고요. 전체 공급의 약 3분의 1이 스테이킹에 묶여 있고, 자, 비트마인 같은 기관은 560만 개가 넘는 이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에는 가스비 처리량을 개선하는 글램스테르담 업데이트도 예정이 되었고요. 정리하면 호재와 펀더멘탈은 분명히 탄탄하게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 내용들은 살아있지만 가격 자체가 여전히 약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캔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에는 무거운 거시적인 흐름이 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거시경제가 흔들리면 온도 같은 알트 종목들은 더 크게 흔들린다는 말이고요. 자,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거시적인 변동성이 지속이 되어 왔고 하락 흐름이 계속되는 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확신했던 자리도 애매해지고 남들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20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린 트레이더 협회에 참가해서 미리 정보를 받아왔는데요.
자,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언젠가 한번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보와 이런 차트의 유동성을 교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더블 크로스가 형성된 그런 확실한 종목들만 진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자, 이게 저희 트레이딩 팀이 만든 거래량 스캐너입니다. 자,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고래 투자자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데요. 자, 이쪽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 자, 5월 26일에 거래량 스캐너에서 처음 포착이 됐고, 자, 1일부터 3일까지도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 자, 26일자에 거래량 이상 진호 포착된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1일부터 3일, 4일까지 연속해서 거래량이 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6월 1일 00시 15분경에 이런 식으로 미리 사인이 나갔고요. 자, 다시 차트 돌아가서 보시면 자, 6월 1일 00시 부근에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후로도 꾸준한 상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1차로 810원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미련 없이 최종적으로 익절했고 다음 더블 크로스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시겠는 분들, 애매하신 분들 이 더블 크로스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는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이자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더블 크로스와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려는 건데, 그냥 아무 종목이나 다 더블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100% 수익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더블 크로스에 근거해서 진입을 했을 때 승률이 95% 이상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자,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는 전략보다 잃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정확한 기준에 근거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거나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차트키 간단하게 하나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리나 애매한 자리 또는 거시 흐름에 눌려서 대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거시경제 흐름들에 대해서 짚어드릴 건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더리움에 붙어있는 자체 펀더멘탈 가지고만 분석할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제목 먼저 보시면 ETF 유출, 연준 전망 부담 속 비트 60K 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시는 지금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지고 있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은 주말 잠시 60K를 위를 잠깐 회복했다가 다시 59K 부근으로 약보합 상태입니다. 한 가지 무거운 신호가 있습니다. 자, 비트는 지금 올해 들어 분기 손실 2번을 연속을 향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역사상 3번밖에 없었던 정말 드문 흐름입니다. 자금 이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 ETF 7일 연속 순유출로 금요일 하루에만 약 4억 4,500만 달러가 빠졌고요. 자, 월간으로는 약 40억 6천만 달러가 빠져서 지금 ETF 자산 728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자, 이더 ETF도 지금 6주 연속 유출로 같은 압력을 받고 있고, 자, 이더는 변동성이 큰 고베타라서 이런 국면에서 더 크게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지금 매파적인 연준이 있고요. 자, 금리를 높게 더 오래 가져갈 거라는 전망에 달러가 강하고 지금 돈이 코인보다 AI 주식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이더리움 호재와 펀더멘탈은 좋은데 지금 거시와 수급이 짓누르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호재는 정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스테이킹형 이더 ETF를 신청을 했고 수수료도 낮고 스테이킹으로 유통량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 거래소 물량은 단연 최저 공급의 3분의 1이 스테이킹에 묶였고 기관 트레저리의 3분기 글램스테레담 업데이트까지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트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은 호재만 보고 들뜨지 않습니다. 자, 이더는 한 달에 25%가 빠졌고요. 자, ETF는 6주 연속 유출이고 이더리움 재단은 인력 20%를 줄이는 그런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단기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자, 비트가 분기 2연속 손실을 향하고 ETF에서 돈이 빠지는 국면에 고베타인 이더가 더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이런 분기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가라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 자체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보다 지금 시장에 어떤 내용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차트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호재가 나와도 어떤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고 어떤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잊혀지기도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호재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호재를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 때도 차트만 보지 않고 거시 흐름만 보지도 않고, 자, 거래량, 그리고 시장 자금, 실제 뉴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어져 있는 이런 더블 크로스까지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움직인 뒤에 이유를 찾는데 실제로 시장은 움직이기 전에 조금씩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월드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더블 크로스도 결국 그런 신호들을 찾기 위한 기준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맞추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디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 하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계좌 흐름을 바꾸는 건 종목 하나보다 시장을 보는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단순히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만약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어떤 더블 크로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차트키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기준들과 현재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차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